안녕하세요. 여헌입니다. 이곳 깊은 산사에도 완전한 그런 가을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한 입, 두 입 떨어지는 낙엽 소리, 또 저 멀리 그 붉게 물든 저녁 노을빛, 그리고 계곡 타고 내려오는 시원한 바람결에 우리의 마음까지도 그 죄안하게 만드는데요. 오늘은 그 대자연 앞에서 그동안 부족했던 에너지도 좀 충전하고 또 오늘 하루 무탈함에 감사드리면서 또 새로운 내일을 기약해 봅니다. 오늘은 그 보석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인생 여행길 8번째 시간으로 신미편 중에서 일간 신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신금일간을 그 보석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같은 금이라도 경금이 이렇게 가공되지 않는 원석이라면 신금은 이미 가공 재련된 그 보석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경금일간들이 좀 단단하고 무겁고 어떤 차가운 그런 에너지를 가졌다면 신금일간들은 좀 더 그 섬세하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연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뭐 보통 이제 신금들을 우리가 계절로는 좀 그 늦은 가을, 늦가을에 해당되는데, 아마도 이 지금쯤이 신금과 잘 어울리는 그런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은 이제 경금이 그 가을의 결실을 의미한다면 신금은 결실이 그 씨앗으로 완성되는 그런 시기를 말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일간 신금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간 신금은 그 우리 고서인 적천수에 이르기를 신금 연약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약. 아무래도 이제 가공된 보석이다 보니까 이제 겉모습만 보면 이렇게 부드럽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연약하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신금 일간들이 보면 겉모습은 좀 이렇게 부드러워 보이지만 내면은 아주 강한 일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신금 일간들이 이 정신력도 아주 강하고요. 또 자존심도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금 일간을 그 외유 내강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부드럽지만 내면이 아주 강한 일주다, 일간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상으로 이게 이제 그 종역성이라고 하거든요. 종역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 금은 일단 이렇게 화에 의해서 가공 재련되면 돼야 우리 일상생활에 쓰이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늘 변화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간 신금을 갖다가 경신한다, 변화한다, 또 혁신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금이라고 하는 것은 오상으로는, 오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갖춰야 될 5가지 덕목이라고 했죠. 오상으로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에 해당됩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명예,
의리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신금일간들은 의리를 아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 신금일간들이 이 자존심도 아주 강하다. 그래서 신금일간들은 이렇게 마음에 상처 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마음속에 두고 간직했다가 어떤 때가 되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금일간들은 우리가 좀 속된 표현으로 뒤끝이 있으니까요. 항시 말 조심해야 된다. 어쨌든 간에 신금일간을 우리가 떠나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보다는 좀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얘기보다는 기왕이면 이렇게 칭찬해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칭찬해주면 고래도 춤춘다고 하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왕이면은 상대방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이렇게 살려서 이렇게 칭찬해주는 습관이 아주 중요하다. 이제 저도 이렇게 명리를 하다 보니까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승화시켜서 좀 얘기를 해주면 상대방도 기분이 좋고 또 나 자신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루아침에 안 되는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도 이렇게 명리를 접하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언어 순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틈틈이 이렇게 명리를 좀 공부를 하시면 이렇게 상대방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이렇게 살려주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 네 번째, 신금의 물상으로는 우리가 이제 보석이라고 했죠. 그래서 신금일간들은 우리가 보석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신금일간들이요,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미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뭐 다른 일간은 미인이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대체적으로 이 신금일간들이 특히 여성들은 서구적인 미인은 어때요? 이목구 부위가 좀 뚜렷하고 이렇게 좀 서양적인 그런 미인이 많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우리 정화 여러분 아시죠? 정화는 동양 미인이 많습니다. 동양 미인.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일간이 신금이거나 정화인 사람 가만히 이렇게 뜯어보면 신금일간들은 좀 서구적인 미인이고 정화는 약간 그 좀 두리뭉실한 우리 동양적인 미인이 많다.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한번 그분들을 이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신금의 이 특성으로는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리 있고 혁신적이다. 변화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신금일간들은 호불호가 분명합니다. 끊고 맺는 게 아주 정확한 사람이다. 그래서 신금일간들이 평상시에는 보석처럼 이렇게 온화한 마음을 보이다가도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면 아주 냉정하게 처리하는 그런 두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금일간들은 외유 내강형이다.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여도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그래서 겉과 속마음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금일간들은 좀 예민하고 감정 기복이 좀 심한 게 흠이다. 감정 기복. 그래서 요 네 가지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째, 의리 있고 좀 어떤 변화, 혁신적인 사람이다. 두 번째, 호불호가 아주 분명한 사람이다. 세 번째, 외유 내강형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금 예민하지만 또 감정 기복이 심한 그런 단점을 갖고 있다.
요 네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은 참고로 신금 일간들이 이렇게 타 일간을 만났을 때 어떤 성향을 보이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신금 일간이 첫 번째 간목을 만나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 보시죠. 신금 일간은 어때요? 작은 칼날이나 낫이나 이런 도구라고 했죠. 그런데 간목은 어떠세요? 큰 거목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낫으로 큰 고목을 자르기에는 좀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십성으로만 보면 금극목에서 이게 정제거든요. 정제라는 것은 어때요? 안정된 재물이라고 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물상으로 보니까 신금이 간목을 취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결국 상처만 남기고 실속은 없다. 그래서 신금 일간들은 간목을 취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신금 일간이 이 을목을 만나면 어떨까요? 을목. 신금 일간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목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작은 낫으로도 충분히 다룰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이 신금이 을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재물복을 얘기한다. 재물덕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금 일간들도 사주 구성에 따라서 아주 부자들이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세 번째, 신금이 병화를 만나면 어떨까요? 병화.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죠. 그래서 신금이 태양을 만나면 바짝바짝 빛이 나니까 아주 신금은 태양을 아주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제 신금일간의 병화를 보면 이게 정관에 해당되는데요. 관이 빛이 난다는 것은 귀하다. 귀를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신금이 정화를 만나면 어떨까요? 정화라고 하는 것은 열기를 말하죠. 그래서 신금은 이미 가공된 보석인데 열기를 또 더해주면 어때요? 신금이 이 본체 자체가 녹아버리겠죠. 그래서 신금일간은 정화를 아주 꺼린다. 태양은 좋아하는데 이렇게 열기는 좀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신금이 무토를 만나면 어떨까요? 신금이 무토를 만나면 이 무토라고 하는 큰 산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금이 무토를 만나면 매금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묻혀버리면 제 능력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신금이 무토를 보면 인성이죠. 그래서 오히려 인성의 마음은 나타나지 않고 피해의식만 나타난다. 이해되셨죠? 피해의식을 느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신금이 기토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토생금에서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죠. 그래서 신금일간들은 기토를 아주 좋아하지도 않고 아주 싫어하지도 않는다. 어쨌든 나를 생해주는 오행이기 때문에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토가 너무 습토가 되면 이제 그때는 좀 꺼릴 수도 있다. 그래서 세모. 그 다음에 신금이 경금을 만나면 어떨까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겁재에 해당되죠. 겁재는 어때요? 재물겁탈이잖아요. 그래서 신금일간들은 경금을 경계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내 재물을 뺏어가니까 나쁜 놈이잖아요.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신금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경쟁자죠. 그래서 같은 보석이니까
어쨌든 경쟁을 해야 되니까 뭐 이것도 크게 뭐 좋고 나쁨을 따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신금이 신금을 만나면 아주 좋지도 아주 나쁘지도 않다. 그 다음에 9번째, 신금이 임수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깨끗한 물로 이제 씻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그 큰 쇠뭉치를 이렇게 재련하면 물속에 담그잖아요. 그래서 이 신금이 임수를 만나면 깨끗이 씻어주기 때문에 아주 반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 능력 발휘를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아한다. 능력 발휘. 또 어때요? 할 일이 생기죠. 신금이 임수를 보면은 식상이잖아요. 그래서 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임수를 아주 반깁니다. 그래서 신금 일간들은 1년 내내 용신을 임수를 씁니다. 그만큼 신금은 임수를 좋아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금 일간이 개수를 보면 어떨까요? 결국은 신금 일간은 개수를 만면 농만 쓸기 때문에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신금 일간들은 이렇게 개수나 또 정화도 싫어한다고 했죠. 이 두 일간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오늘 이제 조금 더 좀 이렇게 시야를 넓혀서 신금 일간이 또 타 일간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참고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신미일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